어린 싱클레어는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집으로 대표되는 밝고 깨끗한 세계였죠. 그곳은 사랑과 엄격함, 규율과 좋은 매너, 용서와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둡고 신비로운 세계였어요. 하인들과 거리의 소동, 소문과 스캔들,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세계죠.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싱클레어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싱클레어는 동급생 프란츠 크로머에게 자신의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크로머는 이 말을 믿고 싱클레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돈과 장난감을 요구했죠. 싱클레어는 집에서 물건과 돈을 훔쳐 크로머에게 주었고 자신이 속한 빛의 세계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전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막스 데미안이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가 성숙하고 독립적이었죠. 데미안은 어느 날 싱클레어에게 다가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카인의 이마에 있는 표식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표식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별의 표식이라고 생각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지. 데미안의 이 말은 싱클레어의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데미안은 크로머의 협박으로부터 싱클레어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가까워졌고 점점 새로운 세계관을 배우게 되었죠.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한 후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종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수업을 빼먹고 다른 학생들을 조롱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공원에서 베아트리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싱클레어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다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죠.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그림은 점점 데미안의 얼굴을 닮아갔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후 싱클레어는 그것을 데미안에게 보냈고 얼마 후 데미안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너의 내면에는 이미 네가 되어야 할 모습이 있다. 그것이 너의 영혼의 운명이야. 대학에 진학한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라는 음악가를 만나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며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스토리우스의 삶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속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에 종속된 삶을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싱클레어는 길을 걷다가 데미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데미안은 여전히 싱클레어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어머니 같은 포근함과 연인 같은 매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에바 부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싱클레어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죠.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영적 연결감이었습니다. 에바 부인의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생각을 나누며 새로운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싱클레어는 아브락사스라는 신에 대해 듣게 됩니다. 아브락사스는 그리스도교의 신과 악마를 모두 포함하는 신이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모두 포용하는 신이었죠. 에바 부인의 집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함께 명상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그곳에서 자신만의 신을 찾았습니다. 싱클레어는 명상 중에 자신의 내면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이미지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의 소식은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렸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어. 오래된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찾게 될 거야.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모두 전쟁에 징집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싱클레어는 수많은 죽음과 파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싱클레어는 옆 침대에서 데미안을 발견했습니다. 데미안도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데미안은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면 너 자신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너의 내면에는 나와 어머니 그리고 네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있어. 네가 그것들을 불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함께할 수 있어. 그리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카인의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미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싱클레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면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운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운명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그리고 헤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명작 데미안은 1919년 출간된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에밀 싱클레어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자아 발견과 정신적 성숙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맞춰 살다가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카인의 표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표식이 있어.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지.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해. 이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가면을 벗고 그림자같이 억압된 어두운 면을 인정하며 내면의 여성성 또는 남성성과 만나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베아트리체의 초상화를 그리다가 그것이 데미안의 얼굴로 변해가는 장면은 바로 이 내면의 통합 과정을 상징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미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 우리의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질 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만나게 된다라고 헤세는 말합니다. 이는 니체의 자기 자신이 되라 라는 명제와도 연결됩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용기란 사회의 기존 가치관을 초월하여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어린 시절 세상을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는 질서와 도덕, 규범의 세계였고 어두운 세계는 혼돈과 욕망, 비밀의 세계였죠. 하지만 데미안을 통해 싱클레어는 이런 이분법적 세계관을 넘어서게 됩니다. 소설에서 중요한 상징인 아브락사스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신성과 악마성을 모두 포함하는 신입니다. 헤세는 이를 통해 진정한 성숙이란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융 역시 건강한 정신이란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정, 빛과 그림자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을 철저히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온전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이분법을 넘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성장 여정에서 중요한 정신적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소설의 결말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나는 네 안에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스승이나 멘토가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지혜의 투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이를 현자의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현자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지혜와 통찰력의 상징으로 꿈이나 명상, 예술작품 등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에바 부인 역시 싱클레어의 내면에 있는 위대한 어머니 원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해세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한 비밀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답을 찾기 위해 외부의 권위자, 전문가,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통찰은 그들의 말에서가 아니라 그 말이 우리 내면에서 일으키는 공명에서 옵니다. 데미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용기입니다. 해세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가 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열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은 이러한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소리를 듣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해세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변화와 성장이 항상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용기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밀은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그림자까지도 받아들이고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며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미안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만의 데미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미안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